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4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 문제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아마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오늘 비교적 본인이 얘기하는 뜻이 뭐였다 하는 걸 구체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걸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당권 주자들 사이에 1대3으로 뭐 본인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처럼 비치고 언론에 다른 3명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작은 차이다라는 걸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부가 좋은 정책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의 복원 같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것 등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 집권당과 정부가 비판받았던 지점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과연 했느냐, 소통을 했느냐,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비판이었다. 주로 태도에 관한 비판이었고 방향 자체가 틀리다고 말하신 건 아니다. 이건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지적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효율성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죠. 이거는 윤 대통령의 문제도 있지만 참모들의 문제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부터가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은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 협곡을 잘 피해가고 바다가 나오면 뗏목을 만드는 디테일이다. 아직도 우리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심판 모드를 국민들께서 거두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들 눈치 보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민심이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민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민심이 상당히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 민심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다. 우리는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심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주도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우리는 108석의 정당이다. 국민 마음을 얻는 것 말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어디에 있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정면 돌파로서 국민들께 선택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민주당의 저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 제가 당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 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다. 저희가 국민의 민심을 따르겠다는 정면 돌파의 제안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족을 꼬리표처럼 붙이게 되면 국민들께서 역시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저는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런 조건 달지 않고 이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 정책 그 방향은 옳다.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도 민심의 편에 서야 된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최상병 특검법에 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심이 요구하니까 자, 조건 달지 말고 공수처 수사가 먼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받자. 다만 내가 대표가 되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면 오늘 보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천하람표 최상병 특검법안을 냈더군요.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더군요. 그건 뭐냐면
추천권을 변협에 주자 이 얘기죠. 그럼 변협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건 아니냐. 뭐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 당초에 민주당이 냈던 변협의 추천권을 주긴 줬는데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자기들이 2명을 뽑아서 대통령한테 올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뭐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천하람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고 아예 변협에서 추천을 한 그 사람 중에서 민주당은 빠지고 대통령이 추천하도록 임명하도록 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야말로 중립적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법원장 추천보다 더 중립적인 변협 추천이 더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뭐 이런 이제 대안을 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 공수처 수사 먼저라는 토 달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래 특검법 받자. 그런데 그 특검법은 내가 대표가 된 뒤에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공수처 수사 끝난다. 이제 이런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입장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공수처 수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특검법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내가 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 얘기죠. 공수처 수사 먼저 이런 얘기 안 하겠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발의할 때쯤 되면 아무리 빨라야 8월쯤 될 텐데 그때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 이걸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한동훈 전 위원장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얘기하면서 민심의 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 이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이슈는 뭐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민심의 편이라는 것을 뭐 이름 이해가 됩니다. 별 차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이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건희 특검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이제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다른 이슈들도 여러 개가 이제 정치적 현안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민심의 편에 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추락하게 된 30%를 못 넘고 있는 횡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민심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때 민심의 편에 서는 당과 그 다음에 민심의 편에 서지 않고 뭔가 소신을 펼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괴리 이게 대단히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우리는 작은 차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민심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큰 차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의 흐름을 추종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었고 이번 총선에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근데 한동훈 지금 대표 경선 후보가 그 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당은 민심을 추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작은 차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확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이 발언 속의 행간의 의미를 보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질 가능성을 지금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약에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윤한 사이에 뭔가 해법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응?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의미 그리고 본인이 부각하고자 했던 거는 작은 차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매우 큰 차이로 다가올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스타일이 이 민심의 편에 선다 하는 이런 개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당이 민심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대단히 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갈등 정도가 아니고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오늘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작은 차이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큰 차이를 불러올 예고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뭐 50%를 넘겨서 그냥 1차 투표로 끝내버릴지 저는 뭐 그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조금. 이렇게 보는데 뭐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될 경우는 2차 투표 가서 또 뒤집어질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뭐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하는 거기서 뭐 여론조사를 했던데 글쎄 그 뭐 거기야 워낙 뭐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답변하는 곳이니까 그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에서도 한번 좀 조사를 해봤으면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이게 80대 20이니까 20도 이제 결국 민주당 역선택은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론조사로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 걸 보지 않으면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봐도 물론 정확하진 않죠. 여론조사도 틀릴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분명한 거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인 거는 맞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근데 그가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작은 차이 이게 그렇게 작은 차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권에 이제 원로들도 있고 당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몇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특히 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작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대안, 대비책 뭐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대단히 큰 차이를 불러와서 여권이 회복할 수 없는 국면으로 충돌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그 맥락을 보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에 매우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그 사전에 뭔가 중재하고 뭐 좀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 뭐 이런 것들을 좀 누군가는 구상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